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광주입니다. 제가 가끔씩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에 대한 말씀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가끔씩 전화 오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제가 그분의 재정 형편 등등 제가 호구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호구조사를 하죠. 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분께 가장 적합한 내용을 여러 가지 이제 제안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분께 정말 보증금 빼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선 이분의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세 부부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요. 지방에 거주하는데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2억 5천 보증금인데 그리고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월 소득은 200만 원 정도인데 월 소득, 월 수입이 200만 원 어떻게 생기냐면 자녀분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자녀 3명이서 100만 원을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정말 효자들이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아마 각각의 형편껏 이렇게 분담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참 효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두 분 합해서 300여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 200만 원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늙음하게는 자식들한테 도움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미안합니다. 그죠?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자식들 사는 것 참 힘들어 보이는데 부모들을 위해서 뭔가 돈을 준비한다. 이게 참 부모들 입장에서도 미안하죠. 그렇습니다. 부모들 입장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도 왠지 미안하고 또 생활비도 조금 빡빡하죠. 200만 원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빼서 한 5년 동안 글로벌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봤죠. 보증금 빼면 어디서 살 겁니까?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하는 빌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지금 200만 원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월세 50만 원까지 나가면 생활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아껴 쓰겠대요. 부모님들이 이렇습니다. 자, 결론.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과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지금부터 함께 기대해 보시죠. 자,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주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꾸 이 집 옮기고 저 집 옮기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고정비를 좀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거든요. 자,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월세로 옮기면 월세 50만 원은 매우 큰 돈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앞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빼서 투자를 하면 사실상 투자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지금 노후를 사시는 분들, 60세, 70세 분들은 은행 예적금밖에 모르던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 사서 대출금 갚고 집값 오르면 애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죠. 자, 투자를 몰랐던 분들인데 지금 이 연세에 투자에 몰빵하면 그것이 뭐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더라도 은행 예적금을 떠나서 투자에 몰빵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심리적인 불안정 지수가 높아지면 어떤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입니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면
또 어떤 걱정이 되죠? 취업이 걱정이 되죠. 요양은 걱정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를 특히 상담을 해 오신 이분의 경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저는 이분들께 4가지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빼십시오. 빼는데 그 돈으로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게 나오는 빌라를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거 안정성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그렇게 빌라를 구입했다면 바로 지금 70세 연세인데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 연세에 한 2억 5천 정도의 시가 빌라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70만 원 조금 더 나올 건데 70만 원으로 일단 잡고요. 자, 그러면 내 집에 살면서 주거 안정성,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거죠. 70만 원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그리고 50만 원, 아까 월세로 옮겼다면 50만 원 지출도 없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월 50만 원으로, 자, 이제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월 50만 원으로 매달 적금식 ETF,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 하는 ETF도 좋고, 또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서 가입하셔도 좋고, 어쨌든 적금식 ETF에 그것도 연금형으로 좀 가입하시라. 매달 월 50만 원 정도를 가입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지금 현재 여윳돈 5천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이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고배당 ETF에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고배당이지만 변동성이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배당, 연간 나오는 배당은 비슷하지만 원금 있죠. 원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분들이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데 이것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덤으로 연금 소득까지 생기는 거죠. 다만 이 주택연금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금 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70만 원을 받았다면 10년 뒤에도 70만 원, 20년 뒤에도 70만 원이거든요.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서 제가 5천만 원을 고배당 ETF에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배당 ETF에 5천을 투자하면서 여윳돈이니까 지금 수익성 플러스 황금성을 잡는다. 자, 노후에는 황금성도 중요하거든요. 황금성은 언제든 내가 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뺄 수 있는 것. 자, 이것을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바인 투자 자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회사는 잘 모르니까 저희 회사가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자문형 상품이 에그팩토리 B형, C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에그팩토리, 에그는 계란이죠. 그래서 계란 공장 팩토리, 그래서 에그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에그팩토리 B형과 C형이 있는데, 이때 에그팩토리 B형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주식형 ETF들만 분산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에그팩토리 C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배당 주식형 ETF 한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미국 국채를 비롯한 채권형 ETF 한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형보다는 C형이 변동성이 조금 낮죠. 즉 안정성이 높습니다. 대신 원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집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 조금 안정적인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대신에 연배당은 한 5%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매달 나오죠. 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에그팩토리 한 C형에 한 5천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해 드렸습니다. 제안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 5천만 원의 연 5% 배당 기준이면 월 평균 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본도 늘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자본주의는 항상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주식형 50%, 채권형 50%도 마찬가지 늘 돌아보면 항상 성장합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원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연 2 내지 3% 정도로 보수적으로 기대하시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은 현금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 자, 그 단점을 조금 보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매달 50만 원. 이제 여윳돈이 조금 생겼잖아요. 주택연금으로 인해서 매달 50만 원 생기는 것으로 가지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성장 ETF, 성장형 ETF, 예컨대 뭐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적금식 ETF도 괜찮고 또 별도로 알아보셔서 선택하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조금 적금식으로 투자해보자. 내 돈을 일시금으로 넣을 때랑 내 돈을 마치 보험처럼 적금식으로 꼬박꼬박 넣을 때는 위험도 이렇게 완전 크게 다르거든요.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50만 원 정도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성장 ETF의 분산 투자. 최소 5년 이상, 그것도 연금형으로. 그래서 연금 지급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적금식으로 투자하자. 자,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고배당 ETF 5천, 그 다음에 매달 50만 원으로 적금식 ETF 투자. 자, 이 두 가지가 주택연금의 현금 가치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어쨌든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에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만 원 내서 당장에 생활비가 한 2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날까요? 배당 2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서 한 70만 원 나오는데 50만 원을 적금식으로 했다면 또 그 나머지 돈 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활비도 200에서 한 240만 원 정도, 20% 정도 늘어납니다. 여유가 그만큼 생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에 대한 원금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금식 ETF 어쨌든 계속 50만 원씩 투자하면 원금도 늘어나잖아요. 이건 여기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적금식 ETF를 통해서 나중에 5년 연금 조건을 채우면 이 적금식 ETF를 통해서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5년 동안 주택연금은 70만 원 받았다면 5년 뒤에도 70만 원이야. 그런데 이제 적금식 ETF 연금형을 통해서 새로운 연금이 생겨. 그 다음에 5천만 원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어. 그런데 이 5천만 원도 매달 배당이 나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미안하다.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좀 적게 줘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생활비도 빡빡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당장에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손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되고, 내 집에 살면서 주거 안정성, 그죠? 당장에 지금 보증금 빼서 월세로 간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이분들도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죠? 오르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보증금 빼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안해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함께 나눈 사례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